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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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NH 멤버스로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모든 농협에서 쓰담 쓰담. 금융에서 유통까지 농협의 모든 포인트를 쓰고 담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생활을 쓰담 쓰담 생활이 포인트다. NH 멤버스. 다운받고 같이 쓰담. 자기야,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4대 강보 해체 방침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농민들은 농사의 차질을 빚는다며 보 해체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고 대규모 항의 집회까지 열었을 정도인데요. 이토록 농민들이 보 해체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현경 기자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금강공주보에서 차로 5분 정도 들어가니 비닐하우스 수십 동과 너른 논밭이 펼쳐집니다. 이 마을에서 3년째 대파 농사를 하고 있는 이만주 씨. 농사 지을 물이 나오지 않아 이 씨는 1년 전부터 농사를 쉬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대파값이 가장 좋았던 시기에도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농사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하수로 이게 농사가 가능한 건데 지하수가 끊겼어요. 보를 따놓고 열어놓고부터 이게 물이 끊겨버린 거야. 농민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마을의 농업용수 공급원인 공주보가 개방된 이후 지하수 수량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충남 공주시 우성면 공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수위가 7에서 8m는 돼야 할 공주보는 이미 수문 개방이 돼 수위가 4.3m밖에 되지 않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 평가기획위원회가 보 해체 결정을 내리면서 공주보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가 쓸 농업용수도 동이 난 지 오래입니다. 이 마을에서 한우 150마리를 키우고 있는 정기복 씨. 지하수가 끊겨 소가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정 씨는 결국 가정용 상수도를 끌어다 겨우 대고 있습니다. 보를 해체한다면 무슨 대책을 세워주고 보를 해체해야 되지. 보를 따놓으니까 대번 물이 안 나와요. 4대강 사업하면서 강바닥을 4, 5m 정도 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하수가 내려가니까 지하수가 거의 고갈됐다고 보면 돼요. 공주보 철거 결정에 화가 난 농민 20여 명은 지난 22일 환경부 세종청사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26일에는 천여 명의 농민들이 공주보 사무소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는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할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때문에 충남 공주뿐만 아니라 금강과 영산강의 물로 농사지는 다른 지역 농민들도 농사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현재 폐쇄를 논의하고 있는 곳은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등입니다. 하지만 논의에 앞서 지역 주민들이 농업용수를 확보할 실효성 있는 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농업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3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내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과 후보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김인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자네가 이 돈 안 받으면 나 안 찍어준다고 생각할라네. 전남 지역의 조합장 선거 후보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농가 4곳을 방문해 이렇게 말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 후보자는 검찰에 고발됐고 돈을 받은 조합원들도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국 1,344개 조합의 대표를 뽑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선거일까지는 아직 2주의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전국이 선거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돈 선거를 떠오르게 하는 혼탁 양상도 보여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조합장 선거의 후보 등록은 27일, 오늘까지입니다. 2015년 제1회 선거 때 경쟁률은 전국 평균 2.7대 1. 이번 선거에서는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 또 단일 후보가 출마해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예측되는 조합은 몇 곳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제 유권자 조합원들은 본인이 속한 조합의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서 내 이름이 제대로 올라 있는지, 개인정보가 맞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권자라면 누구나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한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락돼 있거나 잘못 표기돼 있다면 조합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3월 3일 최종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선거권 있는 유권자라도 그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명부에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람 기간 중에 명부를 열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후보자의 가족이나 지인은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고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어깨띠와 위옷, 소품을 이용하거나 전화, 명함을 이용하는 등 선관위가 지정한 방식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동영상이나 음성을 보내선 안 되고 농축협 사무소나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 건물 안에서는 명함을 돌려선 안 됩니다. 조합원들도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미리 파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유권자가 조합장 후보자에게 돈이나 물품,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3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 조합원들한테 음료수라든지 이런 음식물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 조치를 했고요. 거기 음식물을 받은 분들은 다 과태료 처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후보자들한테 금품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조합원들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잘 살피고 불법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조합원들과 후보자들의 주의점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주요 신고나 위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선관위의 단속과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의 박철 사무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합장 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 측에서 보시기에 지난 1회 선거 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지난 25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한 건수가 총해서 217건인데요. 이 조치 건수는 예전에 비하면 30% 정도 준 수치입니다. 최근에 돈 선거 관련해가지고 신고 제보한 사안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돈을 받고 나서 밤새 잠을 못 이뤘다. 이런 돈에 의해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뽑는다는 것이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신고 제보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를 보면 유권자의 의식은 상당수 향상되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신고 사례나 위반 사례가 있을까요?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서 5만 원짜리 10장을 둘둘 말아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제공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총에서 4분이 이러한 비슷한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셨고 저희는 곧바로 이거를 고발을 했고 검찰에서는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 최근에는 그 해당 입후보 예정자를 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점은
조합원이 조합장실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조합장이 근거가 없는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이 그 선물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 그 조합장과 상대방이 되는 또 다른 입후보 예정자가 이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조합원을 설득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를 하게끔 했는데요. 결국은 저희 위원회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러한 선물만 받은 게 아니라 상품권 10만 원을 이렇게 받았고 1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이러한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 적발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일단 선거법 위반 행위는 유권자인 조합원의 신고 제보가 절대적이고요. 그리고 구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위법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게 되면 저희가 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상 장소 출입권, 질문 조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출석 요구권 등 이러한 각종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위법 행위의 어떤 경중을 따지게 되는데요. 위법 행위가 심하다라고 하게 되면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고요. 위법 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단순히 서면 경고를 한다거나 구두 경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후보자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현재 각 지역 선관위에서는 이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을 1대1 밀착 마크하고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저희 구시군 위원회 단속 직원들이 후보자 수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대1 마크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위법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조사팀을 투입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44개 팀의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1,830명의 공정선거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조합장 선거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조합원들이 선거 때까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일단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후보자들은 어떤 법에 문의사항이 있게 되면 언제든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고 나서 어떤 행위를 했으면 좋겠고요. 조합원들은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인 만큼 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후보자를 뽑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24에서도 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의 박철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세운 미세먼지 피해 대책에 농민과 농업이 소외됐다는 소식, 저희 뉴스24에서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미세먼지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민들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종애 민주평화당 의원이 미세먼지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키는 농업재해 대책법과 농업재해 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겁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뭄이나 태풍 등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에 따른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더불어 농작물과 가축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도 농업재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재해 관련법 개정안이 이번에 발의된 이유는 현행법상 농가가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농업과 농민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생하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농민들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일조량 감소로 시설 원예 작물의 생육이 부진해지거나 호흡기 계통의 가축 질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절실해서입니다.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그동안에는 어디에다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만 있었었는데 하여튼 이런 법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은 전 현장에서도 모두가 다 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 정치권까지 나선 만큼 정부도 미세먼지가 농업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연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한번 감염되면 100% 폐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명 ASF가 최근 아시아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경 검역 인력을 늘리는 등 ASF 유입 차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남북 공동 방역 체계도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도에 오주석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른바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뒤 몽골, 베트남 등으로 발생 지역이 확산되고 있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ASF의 국내 유입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남북 공동 방역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방역 당국은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을 막는 등 국경 검역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북한의 야생 멧돼지를 통한 전염병 유입에는 별다른 대비를 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ASF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우리나라에서 ASF가 발생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말합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ASF를 차단 방역할 능력도 부족한 데다 남북한에 서식하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을 막을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북한은 ASF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의 랴오닝성과 지린성 등에서 이미 ASF가 발생한 데다 최근 북한 백두산 근처에 있는 중국 백산시 지역에서 ASF에 감염됐던 야생 멧돼지 사체까지 발견돼서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ASF 남북 공동 방역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 인접 지역의 멧돼지를 관리하도록 ASF 진단 키트와 소독약 등을 공급하고 방역 기술을 전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조속히 북한 내에 감염에 대한 여부에 대한 확인, 진단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대한민국도 피해를 입지 않고 함께 조기에 방역을 대처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동 조사와 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양돈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공동 방역 체계 구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보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잉 생산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3, 4월 보리 대란이 일어날 거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밀에서 보리로 전환한 농가가 많은 데다 춘파에 나서는 농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보리 생산량이 적정 수요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밀을 재배했던 농가들이 보리로 적지 않게 갈아탄 데다 봄에 파종하는 이른바 춘파에 나서는 농가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보리 재배 면적이 얼마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사전 통계가 없다 보니 상당수 농가들이 생산 과잉을 염두하지 않고 보리 재배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보리 주산지인 호남 지역 농협 관계자들은 올해 보리 재배 면적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보리 대란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을철 파종 시기의 일기가 좋아서 파종 면적이 늘어나 올해 보리 재배 면적 및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농협은 주산지 간담회 등을 잇따라 개최해 추가 파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전 통계가 없어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계에는 수확이 다 끝난 8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사전 대응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사전에 수급에 대한 안전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을 정확히 추진하고자 하면 위성을 활용해서 정확한 재배 면적을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잉 생산에 대비해 보리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정부 차원의 농가 조사를 통해 이제라도 보리의 사전 재배 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작물을 재배할 때 꽃이 피면서 꽃대가 웃자라는 현상을 추대라고 하죠. 특히 무는 기온에 더욱 예민한데 날씨가 예년과 달리 저온과 고온을 오락가락하면서 추대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봄 전용 품종을 심고 하우스 온도 관리에 신경을 쓰면 이 추대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봄무는 하우스나 터널 재배 시 남부지방은 2월에서 3월, 중부지방은 3월에서 4월 파종합니다. 노지에 덮어 가꿀 경우에는 3월에서 5월에 파종하고 60일에서 70일 이후 자람 상태를 살펴 수확하게 됩니다. 특히 무는 기온에 예민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종 이후 갑작스런 한파가 발생했다가 따뜻해지면 무는 겨울을 다시 이겨냈다고 생각하면서 꽃눈을 피우고 꽃대가 웃자라는 추대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무 수확의 가장 큰 방해꾼인 추대는 꽃으로 영양분을 몰아서 무의 뿌리를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맛도 없어져 상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봄무 농사에서 중요한 건 적절한 온도 관리, 봄무의 생육 초기와 중기 전반에 적어도 13도를 유지해 이상저온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오래된 종자를 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름과 가을 재배용은 추대가 발생하기 쉬워서 가급적으로는 청대봄무, 녹두봄무, 백강무와 같은 봄 재배용 무 품종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최근 봄철 이상 저온과 이상 고온이 반복되면서 봄무 재배 농가의 추대 피해가 우려됩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묵은 종자 대신 봄무용 품종을 심고 하우스 온도 관리에 신경을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토양의 질소 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소 비료분이 충분하면 추대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농진청은 한파 발생 시 흰색 비닐로 땅을 덮어주면 땅속 온도가 오르기 때문에 무뿌리가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간접적으로 추대를 늦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은 최근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생활사회간접자본, 즉 생활 SOC 사업 대상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인 건의 내용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지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법률 개선,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기간 연장 등입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2019 농업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올해는 농업교실 7개 기관과 원예 치료 프로그램 10개 기관, 체험 텃밭 프로그램 8개 팀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3월 8일까지입니다. 전북 고창군이 팜팜 시골버스를 4월부터 운영합니다. 팜팜 시골버스는 매주 토요일 익산역에서 출발하고 일요일에는 광주에서 출발해 고창 시외버스 터미널과 지역 관광 코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고창군은 지역 관광지와 농가들이 연계된 네트워크형 농촌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여행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 노약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20만 개를 보급합니다. 오는 3월부터 만 5세 이하 어린이 17,000명과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 등 총 2만 2,000명에게 각 10매씩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마스크 6만 5천 개를 보급한 김해시는 미세먼지가 갈수록 극심해짐에 따라 올해 보급량을 3배 늘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